네, 루팡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 출제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출제에 들어가면 지금 테스트를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출제하게 되는데 지금 최고 관리자로 들어와 있어요. 최고 관리자는 응시 그룹을 지금 현재 테스트 그룹에 등록되어 있는 그룹들을 다 출력이 되죠. 대학 일반, 중등반, 초딩반, 대학 일반, 중딩반, 초딩반, 그죠? 선택해서 선택된 그룹에 속한 회원들만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 관리자가 출제할 때는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골라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룹의 회원들이, 학생들이 이 테스트에 응시하게 할 건지. 근데 일반 관리자일 경우에는 지금 관리자 관리가 다 보면 아지라일이라는 일반 관리자가 있죠. 요 일반 관리자는 초딩반의 일반 관리자예요. 초딩반. 그러면 일반 관리자로 로그인했을 때 응시 그룹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반 관리자 아지라일이었죠. 자, 일반 관리자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메뉴가 일반 관리자만 쓸 수 있는 메뉴가 보여져요. 간단하죠? 자, 테스트 출제 가서 보면 초딩반만 보여요. 다른 그룹은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로그인해서 들어온 아지라일이라는 일반 관리자가 초딩반의 일반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그룹으로는 테스트를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속한 그룹 초딩반으로만 이 테스트를 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회원 등록도 마찬가지죠. 초딩반만 초딩반으로만 학생들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 공지사항도 마찬가지. 초딩반으로만 공지사항을 보낼 수 있고 질문 게시판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뭐 질문 게시판에 관리자가 글을 쓸 일은 없겠지만 회원들이 글을 쓸 때 이 지금 로그인에 들어온 일반 관리자가 초딩반이죠. 그래서 초딩반 학생들이 쓴 질문 게시판에 올린 글만 볼 수가 있어요. 일반 관리자니까. 최고 관리자는 모든 글을 다 보고 모든 테스트를 다 볼 수 있어요. 다른 일반 관리자가 출제했던 테스트나 뭐 공지사항이나 그런 것들이라도 최고 관리자는 다 볼 수가 있고요. 일반 관리자는 자신이 출제했던 테스트나 입력했던 글이나 오로지 자기가 했던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일반 관리자는. 자, 그래서 일반 관리자가 출제할 때는 이렇게 응시 그룹에 자기가 속한 그룹만 보여서 자기 그룹으로만 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최고관리자로 가죠. 최고관리자가 편하네 쓰기가. 자, 텍스트 출제 설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입력하기 전에 지금 테스트를 출제를 하지만 문제를 직접 입력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지금은 테스트를 설정 먼저 한 다음에 문제를 입력하게 됩니다. 문제 입력 전에 테스트 설정부터 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문제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버튼이 클릭하면 자, 테스트 설정을 저장한 이후에 문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설정을 끝낸 다음에 이 문제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타이틀 입력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러고 2010 2011 1학기 뭐 중간고사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쓰고 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국어. 그리고 응시 그룹은 어떤 그룹의 학생들을 이 시험에 이 테스트에 지금 출제하려는 테스트에 응시하게 할 것이냐 초딩반으로 한번 해보고
채점 방식이 있죠. 채점 방식은 뭐냐면 자동 채점이 있고 직접 채점이 있죠. 자동 채점은 이 프로그램 상에서 채점을 해줘요. 프로그램이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답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채점을 해버려요. 이 프로그램 상에서. 그런 형태고요. 자동 채점이. 자, 직접 채점은 관리자가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답안을 제출했어. 그러면 나중에 관리자가 그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직접 보면서 채점을 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자, 채점 방식의 자동 채점의 장점. 간단하다 이거죠. 관리자가 손댈 거 없어요. 채점을 할 거 없어. 그냥 프로그램 상에서 채점을 해주기 때문에 간편하죠. 근데 단점이 있죠. 뭐냐면 주관식 문제가 단점이 되죠. 객관식 문제는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근데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값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정답이 이순신인데 여러 번 예를 드는 건데 이순신 장군 아니 이순신이 정답이에요. 주관식 정답이. 근데 어떤 학생은 이순신 장군님, 어떤 학생은 성웅 이순신 그렇게 답 썼다 이거예요. 주관식 답을 입력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맞는 답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볼 때는 이순신이 아니니까 그죠? 이순신 장군님은 이순신하고 다르죠. 프로그램이 볼 때는 이순신이 아니면 그냥 다 틀린 거야. 그런 오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으로만 돼 있는 시험 테스트 같으면 자동 채점 해놓으면 좋아요. 근데 주관식이 포함된 문제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뭐 띄어쓰기 하나, 뭐 토시 하나 나도 틀리면 틀린 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채점은 이제 관리자가 직접 나중에 채점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관리자가 일일이 하나씩 다 채점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정확하죠. 관리자가 하는 거니까. 그죠? 주관식도 직접 보고 채점을 해줄 수가 있죠. 논술 같은 그 긴 문장, 소술형 문제도 읽어보고 채점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라든가 말하기 그러니까 이제 파일을 업로드 받는 형태의 테스트 같은 문제가 포함된 테스트일 경우에는 직접 채점으로 설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성적 공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공개는 뭐냐면 지금 출제하려는 이 테스트의 성적을 그죠? 응시 결과를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공개로 한다는 거는 지금 이 테스트에 응시한 학생들의 응시 기록 그러니까 언제 응시했고 몇 점 맞았고 몇 등 했다 까지의 정보를 이 테스트에 응시한 그 학생 본인 말고도 다른 일반 회원들한테 일반 학생들한테 다른 학생들한테도 공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개를 해놓으면 비공개로 해놓으면 이 테스트에 응시한 학생 자신 자기 자신만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개로 해놓고 이제 학생들 압박용으로 쓰면 되겠죠. 이거 테스트 결과 공개하니까 공부 알아서 해라. 창피하지 않으려면 공개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학생들 압박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자, 학생 퀴즈 가면 성적 공개라고 메뉴가 있어요. 이쪽 보시면 그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 리스트에 이제 테스트가 쭉 나오고요. 성적 보기를 클릭하면 그 해당 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 성적이 쭉 나와요. 공개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자세하게 몇 번 문제 몇 번 체크했는지 몇 번 문제에 뭐라고 답을 썼는지는 안 나오지만 볼 수 없지만 언제 응시했고 몇 점 맞았고
몇 등 했고까지는 공개가 된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 시험 같으면 여기 목록에 안 나타나요. 아시겠죠? 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 자신만 볼 수 있는 거죠. 본인 것만. 자, 시험 기간 보도록 할게요. 시험 기간은 말 안 해도 되겠죠? 이 기간 안에만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아직 아니거나 이 기간이 넘었거나 그러면 이 테스트에 응시할 수 없어요. 테스트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응시하게 하겠다. 그러면 시험 기간 없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제한 시간 테스트에 응시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 동안 안에 테스트를 다 풀어서 답안을 제출해야 돼요. 여기에 설정한 시간만큼 시간 안에 풀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답안지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설정한 제한 시간이 되면 강제적으로 답안지를 전송을 시킵니다. 학생이 응시하는 중에 이 프로그램 상에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말을 해주세요. 제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제한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때까지 풀었던 답안지만 가지고 프로그램이 강제적으로 답안을 전송시키고 시험을 종료시키니까 제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학생들한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 상관없이 그냥 널널하게 풀게 하겠다. 그러면 제한 시간 없음 체크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응시 유형 한 문제씩 응시, 한꺼번에 응시, 한 문제씩 응시. 말 그대로 한 문제씩 응시가 하는 거죠.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한 문제 풀면 다음 문제 보여지고 또 한 문제 풀면 다음 문제 보여지고 그런 식이죠. 한 문제씩 응시. 자, 한꺼번에 응시. 이거는 이제 한 페이지에 출제된 시험이 다 보여져요. 출제된 문제가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정답을 객관식은 체크하고 뭐 파일 업로드 형태 같은 건 파일 업로드하고 정답 주관식 정답 입력하고 해서 그냥 그 페이지에서 다 풀고 아래쪽에 있는 답안 전송 버튼 눌러서 시험을 종료시키는 그런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설정한 다음에 저장하기. 자, 저장됐죠? 저장한 다음에 문제 입력을 누르면 이렇게 문제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요. 해서 타이틀, 선택 과목, 선택 그룹, 문제 번호. 자, 문제 타입을 보면 객관식, 주관식, 이미지 객관식, 이미지 주관식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가. 자, 한번 눌러볼까요? 문제 타입 객관식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 주관식일 때는 이렇게 좀 달라졌죠? 여기가 이미지 객관식은 이렇게, 이미지 주관식은 이렇게.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객관식일 때 문제입니다. 문제 배점. 지금 입력하는 이 문제를 몇 점짜리로 할 거냐, 몇 점짜리 문제를 할 거냐, 그죠? 소수점도 입력 가능합니다. 문제 배점에 2.5점 줄게요. 지문 입력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문 입력함. 지문 입력을 하는데 관련 문제가 있죠. 관련 문제가 뭐죠? 지금 입력하는 그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냐라는 거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1번 문제잖아요. 이게 이 지금 1번 문제, 그러니까 이 지문을 입력하는데 이 1번 문제니까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몇 문제가 지금 입력하는 지문에 관련된 문제냐 라는 거죠. 두 문제로 할게요. 두 문제. 지문 제목 T자가 있죠? 클릭하면 이게 떠요. 아시겠죠?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지우고 또 다른 걸로 쓰면 되고요.